SNS를 봤는데 한혜진 씨가 저한테 야 너보다 장도연이 낫지라고 이렇게 농담을 한 게 있었는데 딱 그 장면만 캡처를 해서 이거 봐 한혜진도 박나래보다 장도연이 낫대잖아. 박나래는 인성이 얼마나 쓰레기 그런 얘기를 보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랬어요. 제가 엄마 한혜진 언니는 도연이 번호도 몰라. 그리고 혜진 언니랑 나랑 얼마나 친한데 나 오늘 지금 혜진 언니 25주년 화보 찍어주고 왔어. 언니가 부탁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 근데 제가 근데 어떻게 엄마를 뭐 매일 감시할 수도 없고. 근데 자꾸 엄마는 안 보려고 하는데도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치. 저 힘든 거는 감당이 되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계속 쌓이는 거야. 그 데미지가. 맞아. 예, 살갑게 지금도 막 이렇게 애틋하지가 않아요. 딸하고 좀 남들처럼 막 엄마 보면은 엄마 붙들고 막 문대고 비비고 막 그런 것이 남들이 하는 것이 부러워요. 그런 게 없어요. 둘이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둘이 가면 겁나 어색할 것 같아. 말할 얘기도 없고. 어색할 것 같아. 말할 얘기도 없고. 할 얘기가 없다. 서점? 어머님이 취미로. 아이고 또 저기 갔네. 또 저기 갔어. 아휴. 갈등 상황을 책으로 보내주세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한참 힘들 때는 뭐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뭐 이런 게 계속 와. 요 근래 온 책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꼭 3권씩 2권씩은 옵니다. 아, 읽어요? 받으려면 어쩌나 몰랐네. 촬영 있어서 전화 안 받네. 여보세요? 어이구 전화 촬영 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 집이요? 아니 여기 지금 가는 길에. 책 사러 왔어. 왜 또 책을 사? 어? 어? 일찍 끝났네. 오늘 좀 일찍 끝났네. 알았어. 알겠어요. 응. 뭐가 알았어? 뭘 알았다는 거야? 이 정도면 다 알았지 뭐. 뭐. 다 알았지. 다 알지 이 정도면. 말을 시간을 안 줘요. 뭔 말을 하려고 하면은 엄마 나 바빠 그러고 끊어. 저는 서운하죠. 다른 애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집 힘들고 그러면 엄마하고 타보잖아요. 나는 말해도 말 안 해요. 지 혼자 끙끙 앓은가 어쩐가 하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나하고 안 가까운가. 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랑 저랑은 지금 이 구도가 제일 편해요. 아, 이게 마주 보는 것보다. 예. 네. 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잘.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앞에 보고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얘한테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에 기억이 안 나버려. 옆에서 하면 더 편해요. 얼굴 막상 이렇게 보면은 네, 말이 뭔가 되고. 물어볼래다가도. 예.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다 더 엄마가 저한테 거리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드는 게 저는 한번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거는 꼭 그때마다 누군가가 있어요. 아, 진짜? 뭐 친한 후배가 있다거나 아니면 엄마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남동생이 있다거나 그래서 뭐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예. 이제 목 수술을 해가지고 아예 말을 못 해요. 근데 말을 못 하는데 둘이 가면은 그러면 내가 너무 지루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지루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말이 요양차가 어색한 게 아니라 지루할 것 같아. 그래서 제 친한 친구 이제 나래도 잘하고 네. 그 이모도 잘하고 좋아하는 이모 있거든요. 예, 선자 이모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 하니까 또 흔쾌히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또 목포에서 또 친구 또 하나가 와가지고 이제
4명이 됐어. 네, 예. 네 명이. 그래서 호텔 방에서 4명이 잤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호텔 방에 있고 세 분이서 이제 라이브 카페 가시고 그리고 서울에 오시면은 저는 뭐 엄마가 서울에 온다는 얘기를 엄마 말고 제 후배한테 들어요. 엄마 저기 서울 며칠 온다는데 서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일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후배한테 사진이 와요. 그러면은 엄마랑 데이트 중 그러면은 둘이서 팔짱 끼고 시장 가고 둘이 어머, 치킨집에서 어머. 맥주 먹고 있고 어머. 후배한테 너무 고마운데? 아니 나랑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매번 뭐 하자 그러면은 뭐 선자 이모 부를까? 그러니까 맨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둘이 있으면은 어딘가 모르게 남처럼 어색해요. 좋아하면서도. 그러니까 딸을 독대하는 게 약간 어색하시네. 독대라는 표현이 맞다. 독대하는 게 어색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끼우네. 그 후배랑 이렇게 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는 불편하고 그런 건 없으세요? 후배 동생. 그 후배는 또 이렇게 자기 비밀 얘기도 다 나한테 얘기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니까 나도 편안하고 괜찮아요. 서로 대화가 돼요. 맥주도 한잔 하고 예. 밥도 먹고. 예. 특이하다. 네. 아니 그러면 어머님도 술 드시고 나래양도 술 좋아하니까 네.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술을 그래. 한잔 하신다거나 예. 아니면 뭐 카페에 가서 둘이 이렇게 카페요? 이렇게 둘이 단둘이 가서 밥을 먹고 카페 가고 술을 먹고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게 없으세요? 예, 우리 가족이 보면은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속으로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그렇지를 이렇게 표현을 못 해요. 막상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또 딸내미는 내가 전화하면은 맨날 바쁘다게요. 그리고 이제 또 촬영할 때 내가 전화를 하게 되면은 엄마 나 일 있어 그러고 또 끊어버려요. 진짜 용건이 씨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있잖아 그 우리 어디서 보기로 했잖아 거기서 봐 하면 엄마가 먼저 뚝 끊어버려. 아하. 진짜로 뚝 본인 할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엔 좀 됐는데 이제는 아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알았어 이렇게 하면 엄마도 이제 내가 끊는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엄마도 알아서 끊어주구나. 그전에는 진짜 딱 얘기만 하면 엄마가 뚝 끊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전화 오면은 이제 나중에 전화하려고 끊은 거죠. 근데 그러면 또 내가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또 여기 딸이 안 받아요. 그렇게 돼. 모녀들이 전화가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이렇게 딸들이 엄마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그래서 엄마 왜? 뭐 이러는데 약간 한숨을 쉬면서 여보세요? 촬영 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 집이요? 아니 여기 가는 길에.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님이 촬영 끝났냐고 이게 피곤해서 그렇구나를 금방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모녀는 대체로 가깝게 지내는 모녀는요 그냥 목적 없이 전화를 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할 일 없이 전화를 해요. 그냥 전화해서 그냥 엄마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 그래 뭐 이러기도 하고 끊을 때도 바로 안 끊어요. 뭐 딸 뭐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러면 알았어. 뭐 엄마도 그럼 사랑해. 뭐 이거 한참 해요. 보통은. 요게 좀 없어서 요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궁금한 게 없을 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목적이 없이 뭐 엄마 뭐해 그러면 또 엄마가 뭐 아이고 우리 딸내미 하도 연락이 없어서 뭐 어떻게 됐나 했네 하더니 알았어 하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아니 내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뭐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약간의 이제 엄마의 그렇지. 걱정 잔소리 그러니까 또 M본부에서 큰 상 받았을 때도 막 정말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때도 이제 그런 큰 상을 받았으니 더욱더 겸손하고 항상 말 조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 엄마 그냥 축하한다가 하면 되잖아 그러더니 축하는 하는데 너가 그 상을 받았으니까 상에 걸맞게 항상 조심하고 저는 이제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이제 또 제가 뭘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해도 돼? 그러면은 아, 엄마 그냥 믿고 이제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좀 거기서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 새로운 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요. 나를 많이 피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은 이쁜 말을 내가 많이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그 안 좋은 소리고 좋은 소리고 막 나한테 얘기해요. 나를 들으면은 좋은 얘기는 괜찮은데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정말 속상해요. 지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대화를 하고 싶어요. 좋은 점도 얘기하고 싶고 나쁜 점은 그래도 이제 고쳐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대화가 안 돼요. 오랜 대화를 우리가 해봤자 한 5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나래 씨 어머님의 나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충고와 조언인 것 같아요. 충고와 조언인 것 같아요. 사랑을 다 충고와 조언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충고와 조언의 양이 늘어나고 가지수가 늘어나고 근데 딸이 어떨 때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약간 방식을 바꿔 책을 사서 근데 그 책들이 다 보면 겸손해. 네. 자만하면 추락. 네네 뭐 그런 충고와 조언이 들어가 있는 책들을 이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를 깊게 깨달지 못하면 사실 나래 입장에서는 약간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죠. 네. 아니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가족화 그린 거 예. 네. 이제 이 동그라미 가족화를 이제 보면 요 가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에 왜 나래 씨 그린 거잖아요. 내가 그린 거. 네, 이거 나래 씨 그림인데요. 네. 술잔 들고 있네. 아, 술잔 들고 있네. 술잔 들고 있네. 아, 술잔 들고 있는 네, 거. 숫자를 들고 있어요. 예? 네. 우리 나래 씨한테는 이 이제 술병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큰 거죠. 이게 이제 상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옆에 두 분을 그렸어요. 그러게. 네. 이제 빠마머리 하고 있는 게 이제 할머니고 그리고 저기 낙지 들고 있는 게 엄마. 네. 양옆에. 네. 동그라미 가족화를 그릴 때 그 가족, 그 인물의 위치도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중심에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딱 본인을 가운데 그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배치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깝게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친밀도를 의미하기도 맞아. 해요. 나래 씨 같은 경우는 가장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게 누구냐면 나래. 나. 내가 그린 거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거의 비슷하게 가깝게 느끼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 거리가 똑같잖아요. 네. 결혼하자마자 나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낳았는데 또 낳고 나서 좀 있으니까 둘째를 가져가지고 시부모, 신우 막 시아제 그렇게 이제 시집 갔는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방이 4개인데 이렇게 이제 그 4명이 자기가 그렇다니까 할머니하고 2살 때부터 할머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방에서 그렇군요. 이렇게 애틋한 정은 할머니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양육자가 할머니군요. 네. 어머니가 또 맏며느리고 그때 또 농사를 좀 크게 지으시고 막 돼지도 좀 300도 정도로 키우시고 하니까 좀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할머니 방에서 자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엄마 방에서 제가 블럭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양반다리하고 잠든 거 있잖아요. 장난감 이렇게 쥐고 그러다가 제가 깼나 봐요. 근데 잠이 깼는데 여기가 할머니 방이 아닌 걸 알고 엄청 울면서 할머니 방에 갔던 그렇구나. 네. 나래 씨가 생각하는 가족은 요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네. 우리 어머니 거 한번 볼까요? 나는 얼굴만 그렸는데. 엄마 안 그렸어? 네, 나안 어머니가 빠져 그렸는데. 있어요. 네. 어머니요. 네. 왜 근데 엄마가 없어? 엄마를 가족인데.
엄마를 그린다는 생각을 안 가졌는데. 근데 사실 가족화를 그릴 때 나를 빼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자존감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 밑에 아들, 며느리, 손주들은 한 줄 쪼로록 놓고 우리 나래 씨를 이렇게 위로 올려놨어요. 그렇네. 네, 엄청 성공한 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래 씨는 성공하기도 했고, 근데 그 성공을 잘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고마움도 있지만 걱정도 있고, 네. 또 성공한 딸이다 보니 이 나래 씨의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려운 거예요. 자식이지만.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도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거를 나래 씨가 좀 알아야 돼요. 네. 또 나를 빼고 나머지 가족을 다 그렸을 때 어머님의 마음 안에는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나의 삶보다는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의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든 에너지는 다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에 거기에 다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 안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참기름을 직접 3시간 동안 따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어머.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일이 안 되고 이게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도 TV 안 나오니까 아시잖아요. 개그맨은 TV 안 나오면 노는 게 아니고 계속 짜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지, 뭘. 하고는 네. 있는데 TV 안 나오니까.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아니 여기 1박 2일 그때 그 K본부 1박 2일 이제 지금도 잘 되지만 완전 전 국민이 다 볼 때 그때 목포에 촬영을 왔대요. 근데 전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엄마가 그 1박 2일 PD랑 작가님들한테 그 음식을 싸들고 가려고서 그러니까 그때는요 개콘도 안 나올 때였어요. 근데 가서 내가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해서 아니 엄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지 마.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니까 그 엄마만의 방식으로 그런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방식이 참기름하고 음식.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니까 어느 날은 제가 너무 개그 콘서트에 못 나오니까 저희 엄마 진짜 너무 얌전하시잖아요. 엄마가 개그를 짜봤어. 그래서 진짜로. 뭐라고 하더니 아파트 이름을 가지고 하는 개그인데 거기서 제가 그거 기억나요 혹시? 하여튼 뭐 지오를 뭐 부르지오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짠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때는 웃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성공을 못하니까 엄마는 자꾸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그 어머니 혹시 그때 짠 개그 좀 기억하십니까? 아유, 나 몰라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한 십몇 년 전 얘기예요. 그렇게 초창기 때. 부모가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표현을 맞아요. 어떻게 언어로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만 나와 또 다른 사람이에요, 나의 자식은. 그래서 잘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건 뭐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네네. 근데 두 분이 되게 다르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나래 씨는요, MMPI에서 좀 의미 있는 거 제가 추려왔는데요. 높은 낙관성과 너무 낙관적인 거죠. 높은. 지나치게 높은 거죠. 지나치게. 네. 지나치게. 지나치게 높은 자신감으로. 예.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도전한다. 이거 야 맞네. 맞네. 그러니까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서 지금에 올라오게 된 데에는 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네. 나래 씨의 이런 면들이 굉장히 많은 뒷받침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머니는 또 어떤 면이 있으시냐면 어머니 MMPI를 봤는데요. 어머니는 네. 비판적인 사고. 네. 비난이 아니에요. 비판적인 비판적인 사고. 완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신뢰감, 이게 되게 중요한 분이세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머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센시티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둔하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 나래 씨가 약간 목소리 톤에서 이 나의 충고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금방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싫어할까 봐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다음부터. 그러니까 내 딸이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딸이 싫어하니까 안 하긴 하지만 마음과 머릿속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감정을 느끼는 거라든가 표현하는 것도 되게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현실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는 분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래 씨는 위험이 있으면 지나치게 높은 낙관성으로 해낼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매우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어려움에 대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다르죠, 두 분.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래 씨는 어머니가 어떨 때 약간 불편하고 어머니는 늘 나래 씨가 걱정이 되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렇네. 맞아요. 그 자기는 이렇게 지인이고 친구고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술은 내가 채지 말아야 돼. 제일 먼저 채가지고 방에 가서 자버리더라고요. 근데 몸이 안 좋잖아요. 목도 내보이는 수술하고. 그 술 먹으면 관리를 해야,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동생을 막 때리면서 막 야, 얼른 먹어 막 그러니까 올 밤에 밤 깨불자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먹어요. 이 밤을 깨불자 하면서. 야, 동생은 그 술 먹고 하니까 다 웃고 그냥 놔두는데 남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면 남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안 좋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막 그런 걱정하면 또 잠이 안 오고 막 그래요. 진짜 걱정이 많으시구나, 어머님이. 저도 젊어서는 술을 먹었어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은 토이 높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으면은 얘가 또 그 술 먹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무효라고 그러는데 의미가 없다. 남발을 하더라고. 술 먹으면은 배짱 있게 막 말을 해요. 그런데 나는 그래요. 술 먹을 때는 겸손해야 되고 말 이쁜 말만 하라고 내가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대접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로 해서 상처를 주고 아무 헛짓거리잖아요. 시골 말로. 진짜 걱정이 많으시구나. 맞아, 어머님이. 엄마는. 이거 좀 잠깐만 해명해도 괜찮아요? 해명하십시오. 그 아무래도 저희 집이 개그맨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엄마 눈에는 우리끼리 막 짓궂은 농담도 잘하고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하냐. 그러면 너는 다 너가 음식 해줘, 술 내와, 너네 집에서 그냥 뭐 치우지도 않고 그냥 다 가라고 하는데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너 대접받았다는 소리도 못 듣고 오히려 고생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 개그맨들 얘기하는 거 보면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막 손을 예. 타고 가니까.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에 땀이 많아요. 땀도 많을 뿐더러 열도 많고 그래서 더 살갑게 못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바티칸 시티를 갔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근데 그때 또 여름이니까 땀을 엄청 흘렸는데 저희는 또 알잖아. 카메라 찍으면은 이제 엄마는 양산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얼굴 가리니까 엄마 이렇게 좀 들어와야 돼서 왜냐면 가이드처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엄마 친구분들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뭐 자 여기가 이제 교황이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땀을 닦어. 알겠어요. 자 여기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 땀이 계속 나면은 그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알았어 엄마 알았다니까 하더니 그때부터 하더니 그렇게 땀이 나면 한약을 먹어. 엄마 내가 한약 알아서 지어 먹을게. 계속 한약을 먹어야 돼. 한약 먹으면 엄마 살쪄. 안 찌는 한약이 있는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릴까? 그 얘기를 계속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알아서 한약 먹을게. 그래가지고 그 은혜로운 바티칸 시티에서 엄마 기억나시죠? 아니 왜 한번 들어볼까요? 평상시에 이렇게 땀이 많아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일반인 같으면 괜찮은데 텔레비에서 보면은 막 땀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약을 해서 보내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손수 해가지고 하면 먹겠다 그 생각에서 이렇게 한약도 땀 안 나게 하는 한약이 있다고 이제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 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자꾸 말하니까 조금 안 좋아하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는 이제 방송에 고스란히 화면에 나오니까 네. 이게 또 딸이 이쁘게 나왔어요. 이쁘게 나왔어요. 한리아까지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땀이 나니까 또 메이크업도 다 지워지고 또 뭐 좋은 레스토랑에 갔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또 땀 흘리면 우리 딸이 좀 예쁘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걱정도 하시고 두 번째는 건강 걱정도 하시는 거죠. 왜 네. 저렇게 땀을 흘리나 네. 그런 걱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몸을 세 번이나 이제 수술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수술했어? 뭐 했지? 그것을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내 자식들이 아프다면은 내가 대신 아프면 좋을 건데 이 딸이 이제 말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절 수술을 세 번 했는데 차라리 내가 아파가지고 하면은 더 나을 건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되더라고요. 부모 근데 마음. 이제 지금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자기 자신은 한가 어쩌가는 몰라도. 그래. 어머님은 네. 딸에 대한 사랑을 충고나 조언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 맞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은 그게 다 사랑이에요. 네. 내가 널 사랑하고 네. 너를 염려하고 네. 이 표현에 있어서 어머니 미묘한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식당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속상했다라고 하면 딸이 서운한 거예요. 딸이 서운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속상했어라고 하니까 날에는 엄마는 그 상황에서 엄마 속상한 게 더 중요해. 사실 언제나 그런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나는 얼마나 힘든데 딱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이제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엄마 나는 더 속상해. 나는 더 힘들어. 그러면은 내가 또 말을 하다가 말을 안 해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또 근데 아빠가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딸이 힘들고 딸이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신랑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가까운 사람한테. 네. 근데 이제 나가 이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딸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딸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할 때. 나래하고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으시군요. 예. 네, 대화를 많이 하시고 예. 싶으시네요. 예.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속상해하라고 해서 얘기할 때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엄마라도 나를 이해해줘야지, 엄마라도 나를 보듬어줘야지라는 서운함도 있지만 그냥 엄마 주변으로 통신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꾸 누군가 전하고 말을. 맞아. 너 뭐 진짜 당장 어제만 해도 무슨 엄마가 그 SNS를 봤는데 한혜진 씨가 저한테 야 너보단 장도연이 낫지라고 이게 농담을 한 게 있었는데 딱 고장면만 캡처를 해서 이거 봐 한혜진도 박나래보다 장도연이 낫대잖아. 박나래는 인성이 얼마나 쓰레기. 그런 얘기를 보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랬어요. 제가 엄마 한혜진 언니는 도연이 번호도 몰라. 그리고 혜진 언니랑 나랑 얼마나 친한데 나 오늘 지금 혜진 언니 25주년 화보 찍어주고 왔어. 언니가 부탁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 근데 제가 근데 어떻게 엄마를 뭐 매일 감시할 수도 없고. 근데 자꾸 엄마는 안 보려고 하는데도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지. 저 힘든 거는 감당이 되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계속 쌓이는 거야. 그 데미지가. 맞아. 힘든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 나 이리 했어. 누구한테 이렇게 뭐 당했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누구 나쁘다는 얘기도 않고 누구하고 다퉜던 얘기도 않고 자기가 생활하면서도 그 뭐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에서 알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하숙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뭐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면은 힘들면은 제가 빚이라도 내서 엄마가 해줄 건데 저렇게 힘들어도 말을 안 했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굉장히 속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딸이 그냥 엄마한테 좀 마음으로 의지하고 예. 힘든 건 좀 털어놓고 그랬으면 예, 좋겠는데 예,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예. 안쓰럽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안 됐기도 하고 예. 어떨 때는 좀 나를 의지 안 하나라는 생각이 네. 좀 섭섭할 때도 예. 있고 예.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게 굉장히 안쓰럽죠, 부모 입장에서. 네. 그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네. 아니 근데 우리 나래 씨가 언제 그렇게 좀 서울 올라온 건가요?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요. 아, 진짜 빨리 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궁금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나서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학교에도 없던 연극반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막 연극도 하고 중학교 때도 연극반을 하고 그래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당시에 그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고 그 학교들을 막 나와서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안양예고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목포에 사니까 그런 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연기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 그게 고등학교래. 근데 저기 연예인이 될 수 있대. 그래서 사실 안양예고도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고 지원을 했어요. 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이거 붙으면 어떻게 했더니 엄마 또 흔쾌히 아니 뭐 붙으면 가는 거지 이런 식인 거예요. 생각보다 또 되게 쿨해요. 별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어머니는 붙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 안양예고를 간다고 해서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상담을 했어요. 아니 나래가 이렇게 안양예고를 간다는데 그렇다 해서 얼굴도 그러고 중간이고 얼굴도 그러고. 엄마는 정확하세요. 예. 그 키도 그런 것도 아니고 몸매도 그렇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안양예고를 가려면 얼굴도 예뻐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아 이렇게 안양예고를 간다는데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제 선생님이 좀 말려주세요. 저는 선생님 되는 것을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아우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떨어져요. 떨어져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떨어질 줄 그래서 알았어요. 적극적으로 안 말렸구나. 네, 안 말렸어요. 막상 네. 안양예고에 이제 합격을 해서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나래 씨 서울 가는 거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해요. 처음에는 네. 제가 좀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가 고등학교 엄마랑 같이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서울로 가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학교를 가고 싶다 하니까 딸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어렸을 때도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하니까 믿었어요. 예. 그런데 지가 다 알아봐가지고 이제 하숙집도 이제 아, 나래가 다 알아봤어요? 예, 자기가 다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또 거기서 뭐 시골에서 왔다고 해서 뭐 누구 그렇게 뭐 기죽인다고 기죽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진짜 하숙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셔서 잘 지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은 있었죠. 왜냐면은 학비도 너무 비쌌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돈도 너무 많았고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또 부자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엄마는 항상 뭐 그렇게 뭐라고도 안 하셨어요. 너가 뭐 비싼 데를 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고1 2학기 시작할 즈음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그때 돌아가셨구나.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엄마 혼자 있는데 집도 부유하지가 않은데 내가 거기서 내 욕심으로 이렇게 학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용기를 내서 장례식이 끝나고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괜찮으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엄마가 어떻게든 너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진짜 몰랐어요. 철이 없었거든요. 사실 엄마 고생한 거보다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게 너무 커서 학교를 계속 다녔는데 그때는 그냥 되게 철부지라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애들 엄마처럼 내가 공연하는데 보러 오지도 않고 왜 그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 때문에. 이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나래 씨의 마음, 또 어떤 딸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지원 이런 거를 한 두 모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머니의 어떤 딸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옆에 가까이 두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말을 많이 못 해준 이 엄마의 아쉬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굉장히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좀 편하게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인가가 그게 좀 잘 아직 그 몸에 안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래 씨도 그런 것 같고 어머니도 그런 것 같고. 서로 네. 마음은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데 태원이.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통화 장면 같은 걸 한번 예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엄마야 근데 이러면 엄마는 다 벌써. 무슨 일이 있나? 너 힘들어? 얘가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너 힘드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데는 익숙치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래 씨가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왜 엄마 왜? 뭐 걱정돼요? 그러면 아니 네가 한숨을 쉬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좀 힘들었는데 엄마가 전화하니까 갑자기 그냥 엄마 좋아서 그냥 한숨이 나온 거야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 나래 씨도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별일 없어요라고 표현하는 거야.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들이 쏙 빠지고 상황에 대한 질문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로 다 끝나. 두 분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이 좀 안 좋으면은 그냥 여보세요 하면은 그걸 저는 이제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차렸다는 생각을 안 하고 목 관리를 잘해야지 방송을 잘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엄마 나 별일 없어 괜찮아 그러더니 너가 방송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엄마는 너무 예민하게 저를 보고 있었다. 너는 엄마가 되게 근데 이런 얘기해서 뭐지만 좀 조금 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화도 잘 안 내시고 저는 잘하면서 엄마한테 크게 혼나본 적도 없고 뭐 크게 칭찬도 없으니까 그냥 엄마는 무덤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표현 드렸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이제라도 내가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는 글을 잘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너한테 못해줬던 거를 좀 해주고 싶어라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얘기는 어머니께 말씀을 좀 드리면 딸인 나래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찍 독립하고 그럼 언제나 밖에 나가면 조심을 해야 되지. 뭐 속이 상하면 나 속상했어 이렇게 말할 대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감정을 좀 수용을 받아봤던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래 씨는 좋은 감정은 잘 표현을 해요. 근데 약간 어떨 때 마음이 아프다든가 속상하다든가 본인이 불편하다든가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못해요. 엄마를 보니까 너무 고생했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안 됐어. 근데 나로 인해서 엄마가 걱정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속상한 이야기도 하면 본인의 그 저 밑면에 있는 엄마가 되게 안 됐고 가엾고 내가 잘해드리고 싶고 또 미안한 면도 있고 하는 그 마음이 딱 건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건드려질 때 이거를 잘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할 때 나는 굉장히 엄마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거든. 엄마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 나는 내 꿈 이루겠다고 엄마 뒷바라지 해달라고 했잖아. 나 그런 거 되게 미안해.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이 사람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 됐어요. 엄마 잘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이만, 끝.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 얘기 자꾸 들으면 본인의 그 아픔이 탁 건드려지거든. 쓰라렸거든. 그래서 나래 씨도 그런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 거를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알겠습니다. 네, 뭐 어머님 뭐 어떻게 지금 오 박사님 얘기 말씀에 네. 좀 많이 공감이 되세요? 네네. 저도 이렇게 딸하고 하면은 네. 막 딸아, 응? 얼마나 고생하니? 그러게 막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해야죠. 네. 마음속에는 그렇게 간직하고 있으면서 막상 전화하면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 박사님께서 오늘부터 그러니까요. 예. 하시라는 거지 않습니까? 두 예, 분께. 예. 한번 해보시죠. 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예. 그 몸이 건강한 것 같으면서도 몸이 그렇게 건강 안 한 것 같아요. 내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염려스럽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한 건데 네가 불편했다면은 다음에는 좀 고려해보고. 아니요. 엄마 진짜 전까지는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엄마한테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거를 제대로 표현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아니. 근데 뭐 오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도 엄마도 워낙 떨어져 지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 진짜 뭐 살갑게 못할 수도 있고 어설플 수도 있는데 더 잘할게.